자, 요 지금 다 풀고 있죠, 지금 진도별로. 알죠? 풀고 있죠? 네, 풀고 있죠. 자, 마지막 시간에 또 풀어야 될 거고. 자, 이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물권조 청구권은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쓰인다는 겁니다.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등의 물권을 갖고 있으면 이거 침탈한 사람에게 뭐 할 수 있고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하는 사람에게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침해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이 담보입니다. 됐죠? 손배 청구는 무슨 과실이 있을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청구한다 이 말입니다.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뭘 수반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34회 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정의했다 이 말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시험장 가지 마세요. 알겠죠? 옆에 표시해 놓은데 이거 모르면 가지 말자 시험장에. 알죠? 100% 나옵니다. 이거는. 알죠? 올해는 느낌이 지역권 나올 차례야. 지역권. 지역권에 반환 청구도 안 되거든. 그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점유를 하지 않고 통행하거나 물 땡겨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유를 수반하는 게 아니거든. 알겠죠? 지역권 할 때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요번에 요거 나왔으니 요번에 나올 때가 요거란 말이야. 지역권. 알겠죠? 기본 조합부분 둘 다 나오고 기본 납부부분 둘 중에 하나 내고 어떻게든 무조건 나오고.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 이거 뭐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 1번 지문 바로 맞춰갔어. 수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물권 변동 쪽으로 갑니다. 자, 이 물권 변동 쪽이 뭡니까? 이제 내일 하는 등기법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민법이 수업이 없죠? 다음 주에 설날 아닙니까? 설날. 설날이라 가지고 민법 빠지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보강합니다. 알죠? 빠지는 거 보강해야지. 자, 그래서 공시부 잡혀 있는데 민법 보강할 거예요. 알죠? 네, 빠진 거 보죠. 공시법은 이제 보강할 필요 없고, 네, 지도 다 끝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중에 통지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물권 변동 봅니다. 자, 물권 변동. 자, 우리가 지금 물권법 총론에서 앞에 내용 1장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옵니다. 작년에 두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자, 여기서 또 두 문제 나옵니다. 물권 변동. 알겠어요? 두 문제,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물권 변동은.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144페이지. 물권 변동의 의 나와 있습니다. 물권의 발생. 자, 1번, 2번 묶어놓고. 자,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이 있고, 앞에 사람 받으면 승계취득입니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이게 됩니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자, 물권의 변경, 소멸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과 소멸, 변경과 소멸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1번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양갈로 3번은요.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 피냐면요. 판서 노트 2페이지 한 편 보세요. 2페이지. 판서 노트 2페이지. 자, 판서 노트 2페이지 보면은 권리 변동 나옵니까? 권리 변동 나와요? 권리 나오죠? 권리 변동. 잠깐만요. 잠깐 이게 여기서 딱 켜졌네요. 저기다 켜지겠지. 저기다 거기를 하고 권리 변동 있죠? 권리 변동. 권리 변동 나옵니까? 자, 권리 변동에서 권리 발생은 무슨 취득과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있죠? 원시 취득 종류 뭐가 있어요? 7가지 있잖아. 건물의 신축, 우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취득, 취득시효 나옵니까? 2페이지 폈죠? 나오잖아. 2페이지 나오잖아. 자, 이게 원시취득이고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취득과 설정적 승계취득이 있는데 이전적 승계취득은 빚도 같이 받는 포괄 승계가 있고 특정된 물건 특정 승계가 있잖아. 맞죠? 그대로 여기 적으면 돼. 권리 변동인데 물권 변동, 물권으로 바꾸면 돼 그냥. 그러면 물권의 발생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원시취득 나옵니까? 줄 거면 돼 그냥. 뭐 나옵니까? 시효취득, 선의취득, 유실물수도 매장 발견, 첨부, 무주물 선점 이런 거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승계취득은 뭐가 있어요? 이전하는 게 있고 특정 승계가 있죠. 밑에 두 번째 줄.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고 이전적 승계는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가 나눠진다. 돼 있죠? 그거 다 돼 있단 말이야.
네, 다 돼 있다고요. 자, 그대로 돼 있지? 네,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 변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체의 변경, 첫 번째 줄에.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장의 변경이 있다. 그런데 책이 그대로 돼 있어. 파스워드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뭐 있습니까?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잖아. 맞아요? 네, 됐고. 소멸은 무슨 소멸과? 절대적 소멸과 무슨 소멸이 있습니까? 상대적 소멸이 있죠. 목적물이 묘사할 때 절대적 소멸이고, 상대적 소멸은 전주인 입장에서 보는 거지. 맞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그래서 물권 권리 변동인데 이 권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권이 있어요. 물권 변동, 채권 변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채권 변동 우리 볼 필요 없고 물권 봐요. 물권. 알죠? 그럼 물권을 뭐로 고치면 되나? 권리로 고치면 돼. 그 물권 변동은 물권이 뭐됩니까?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야. 권리 변동은 뭐야?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야. 이 권리 안에 뭐가 있다고?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는 기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변동 나온다고 얘기해? 물권 변동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져가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고 145페이지에 물권 변동의 원인 나옵니까? 물권 변동의 원인 나옵니까? 자, 물권 변동의 원인은 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우리 판소도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자, 판소도 1페이지. 자, 판소노트 1페이지 보면은 자, 법률 요건이죠.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가배설로 바뀐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자, 물권 변동의 원인 갈로에서 뭐라 적어놓다? 법률 요건 적어놓으시고 법률 요건. 타이틀에 145페이지에 물권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 그래서 법률 행위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법률 규정으로 바뀌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물권 변동의 원인을 뭐 한다고요?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묶어 놓으면 돼. 시험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니까 넘어가면 돼. 자, 물권 변동의 공시제도. 공시가 뭐예요? 공시.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공시법이라잖아. 공시법. 그럼 물권은 뭐예요? 등기해야 되죠. 네.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186조에 보면 나오거든. 자, 그래서 자, 밑에 보세요. 물권 변동의 공시제도부터 볼게요. 책에 145페이지. 145페이지에 보세요. 의 딱 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주구시고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배타성을 갖는다 돼 있습니까? 됐죠? 자, 그럼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밑에 내려가서 공시 방법으로 갑니다. 무슨 방법? 공시 방법입니다. 공시 방법. 자, 그래서 등기다 찾습니까? 부동산 목록 공시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법을 배우는 거야. 토요일에 배운다고 내일. 알겠죠? 네. 내일 2시부터 하는 거 알죠?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네, 문자 보내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세법 있죠, 세법. 세법은 다음 주에 선생님 오시잖아요. 그때 오후에 개정세법하고 그 절세하는 방법하고 증여세 상수세 있잖아요. 관련돼서 양도세 줄이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 선생님이 오후에 특강을 합니다. 오후에 마치고. 알죠? 네. 수업 마치고요? 네.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그 졸업생들 위해서 또 하는 거니까 대부분들. 네. 졸업생들 뭐 할 때? 업할 때 필요한 거잖아. 상속세가 어떠니 증여세가 어떻게 하는데 세금 내가 아들 거하고 명의 3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몇 시간 가요? 2시간 반 정도 한대. 적용되는 건 되는데 뭐 안 들어도 뭐. 수업시 하는 거 가실 분은 빨리 가시고.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자기 본인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안 들어도 된다고. 들어도 되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그때 그거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이 자료를 이제 받았어요. 그거 이제 다른 학원은 다 지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할 겁니다. 오후에. 자, 갑시다. 자, 그걸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부동산의 공시가 뭐라고요? 등기지, 등기. 그래서 무슨 법이 나온다고요? 맨 끝에 보세요. 등기법이다 돼 있잖아. 이걸 규율한 법이. 에? 이제 이게 등기법의 시작이야. 넘기시면 돼. 넘기면 되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되고, 동사는 뭐라 됩니다. 인도예요, 인도. 인목에 대해서는 인목 등기가 있죠. 뭐 중요한 거 안 됩니다. 체크도 하지 마. 시험도 안 나옵니다. 자, 밑에 공시의 원칙입니다. 공시의 원칙. 자, 공시의 원칙은 뭔데? 등기해야지 공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립 요건주의가 있고 대항 요건주의가 있는데 기억니은인데 묶어놓고 안 나온다.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다. X. 그렇죠? 우리나라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식이죠. 부동산의 득, 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성립 요건주의입니다. 대항 요건주의가 아니고. 시험 안 나와요? 그럼 넘어가고. 공신의 원칙이야.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은 뭔데? 믿으신자야. 믿으신자. 믿으신자. 믿으신자입니다. 믿으신자. 이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하면 보호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은 인정 부정. 부동산의 공신력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요. 등기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만 맞게가 들어오면은 등기해 줘 본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뭡니까? 장점이 있어. 신속하죠, 신속. 그럼 단점이 뭔데? 허위와 부실의 등기가 많다고. 위조 이런 게 많다고.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신력을 부정합니까? 인정합니까? 부정이라. 알죠? 무슨 심사주의 취하고 있으니까? 형식적 심사주의 취하고 있고. 내일 또 합니다, 이거. 오케이? 공신력은 부정합니다. 자, 부동산에 공신력 부정하는데 동산에는 공신력을 인정입니다. 인정해요. 점유하고 있으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잘 안 나와. 이게 중요해. 공신력 부정. 등기법에도 시험 나옵니다. 자, 체크하시고. 공신력 부정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자, 어디 보냐면 공신의 원칙 되어 있습니까? 양갈로 4번 공신의 원칙 나옵니까? 자, 일단 공신의 원칙은요. 일단은 부동산에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끝에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동산의 점유에서만 인정한다 돼 있죠? 선의취득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 줄 거 놓고 끝. 그 페이지에 볼 거는 그게 끝이다. 알겠지? 나머지는 깨끗하게 나눠주고 X 딱 쳐놓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넘어갑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내일 또 합니다, 이거.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란 물권의 득실 변경. 자, 법률 부동산 행간편. 법률 행위, 매매, 뭐 교환, 증여 이런 등의 원인에 의해서 물권의 득실 변경, 득하고 득, 취득하고 실 잃어버리고 변경 가배수로 바뀌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됐습니까? 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맞고 뭡니까?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이고. 자, 187조 별표입니다. 이거죠, 이거. 무슨 판경? 상공판경. 상공회의소는 경제를 판단한다. 됐습니까? 상공회의소 경제 판단하는 거 아시죠? 상공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 내용입니다. 됐어요? 다시 할게. 186조가 뭔데요? 부동산에 법률에 의한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의 법률에 의한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한다고. 등기. 자, 187조는 뭡니까?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필요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87조 읽어볼게요. 상공, 판경, 현관패 딱 해놓고 상속할 때 상자, 공용주사할 때 공자, 판결할 때 판자, 경매할 때 경자, 판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처분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됐단 말이에요. 여기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쭉 가서 186조의 적용 범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한 물건의 복귀 나와 있는데 그거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다음에 물건의 폭이 나와 있고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물건 변동을 위한 등기 요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요 내용이 내일 또 합니다, 이거. 자, 봅시다. 부동산 물건 변동을 위한 등기의 요건인데 자,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나옵니까? 나와요? 자, 그러면 형식적 유효요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등기요건에는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질적 유효요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민법에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등기법에는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형식적 유효요건은 1번에 자연간편 등기 멸실 또는 불법 말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줄 주시면 돼요. 자, 별표.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법으로 말소했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법으로 말소되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내일 배우지만 말소 회복 등기에서 회복할 수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배웁니다. 알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회복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등기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 아닙니다. 계속 등기가 돼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잖아요. 등기가 멸실되거나 불법을 말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물건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됐죠? 자, 위의 지문이 시험에 나왔어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었어. 그 내용 불법 말소된다 하더라도 멸실된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시험 나왔습니다. 알겠죠? 한 2번 이상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이중으로 경영된 보존 등기. 자, 이거는 등기법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험에 잘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선등기 유효, 후등기는 선등기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가 되고 폐쇄합니다. 등기부 폐쇄. 알겠죠? 근데 예외가 있는데 있는데 예규 규칙이 막 있는데 이거 건물 있고 토지 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몰라야 돼요. 안 내요, 요즘은.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중으로 경영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예요? 최초라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죠. 내 건물 지었다. 건물에 최초에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기업번 한번 보세요. 기업번.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나옵니까? 나왔지? 그럼 어디 행간편에 놓고 선등기만 유효하고 후등기는 무효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넘어갑니다. 등기 명의 동일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선등기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다지. 그럼 동일하든 안 하든 뭐 하면 돼? 선등기 유효하면 돼. 이 중에 보존등기가 되면. 알겠어요? 자, 체크됐고. 자, 그 다음에 옆에 갑니다. 옆에. 그 밑에 판례가 상란에 이중 등기 되어 있는데 1번, 2번이 그 내용에 지금 했던 거야. 알겠죠? 자, 옆에 가서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입니다. 자, 형식적 유효요건.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불법 등기가 되거나 불법을 말소된다 하더라도 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에 이중으로 보존 등기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유효라고? 선등기가 유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형식적 바꾸고 이제 실질적 유효권입니다. 실질 유효권. 자, 보시면 주체, 객체, 불일치 돼 있는데 주체하고 객체하고 일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일치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세 번째 줄에 그 등기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물권 변동 일어난다 안 한다. 소유자가 다르고 등기 내용이 다르고 다른 물건이단 말이야. 물권 변동 생기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시험 안 나옵니다. 현관표도 하지 말고 그냥 제발 좀 연필 있잖아. 제일 얇은 걸로만 해주시고. 알죠? 자, 그 다음에 물권 변동 과정의 불일치. 이게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데 밑에 중간 생략등기 나옵니까? 나오죠? 이 중간 생략등기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중간 생략등기가 시험의 포인트다. 그래서 중간 생략등기 한번 넘겨보세요. 뒤에 쉘이 많습니다. 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험에도 나오고 등기법에도 시험 나옵니다. 중간 생략등기가. 알겠죠? 중간 생략등기 한번 볼까? 자, 일단 중간 생략등기는 일단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자, 뒤로 가서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어디를 가냐면은 152페이지 먼저 보고. 자, 일단은 요거를 먼저 했어, 일단. 그래서 이제 중간생략 등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내일 요것도 해야 되니까. 자, 어디냐면은요, 152페이지 합시다. 152페이지. 자, 그 중간생략 등기 하고 뒤에 있는 내용은 설명합니다, 좀 이따가. 자, 어디로 가냐면 152페이지 갑시다. 법률 행위에 예제하는 부동산 물권 변동 나옵니까? 나오죠? 자, 여기에 또 34회 기초를 딱 해놔야 돼. 이 책은 33회까지만 딱 표시해놨어. 34회도 나왔어요. 187조가. 자, 상속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자, 여기 해놓으셔야 돼. 좀 이따 적을 건데, 누구 사망 시? 피상속인이 사망 시. 피상속인 사망 시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넘어옵니다. 4개 소유권으로. 자,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건이 생기고 취득하고 공용지수는 뭐야?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 가잖아. 이때는 언제입니까? 수용 개시일 적어놓고 수용 개시일.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을 의미합니다. 형성 판결 말고 나머지 판례나 화해조서 작년 시험 나왔잖아. 화해조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화해조서가 있어도 등기를 해야지 취득합니다.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 판결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판결에는 3가지가 있어요. 판결은 옆에다가 여백이 좀 적어놓으죠. 판결은 자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어요.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형성 판결만 뭐 해야 됩니까? 판결 시에 물건이 생기고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반드시 뭐 해야지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형성 판결은 판결 시. 그럼 이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대표적이고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어떤 거냐면은 공유관계 할 때 배우는데 각각 을과 병이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형제 아버지 A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입니까? 2명은 현대자동차, 1명은 현대자동차, 현대 SK 다니고 둘인 잘 살아. 1명이 좀 못 살아. 사업이 안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할하자고 분할 청구할 수 있죠.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하면은 이렇게 분할 이렇게 하라고 판결 때리잖아. 그럼 판결 시에 이렇게 갑, 을, 병으로 이렇게 분할돼 버립니다. 알겠어요? 이게 판소노트에 49페이지인가?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49페이지가 아니고 50페이지다. 52페이지 보면 되겠네. 52페이지. 공동소유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 나옵니까? 각각 을과 병이 있는데 분할 청구하면은 형성의 소가 된다 그랬죠. 밑에 그림이 있어요. 형성의 소가 되고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인데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무슨 시? 판결 시. 지금 어디 합니까? 52페이지 여기 하고 있죠. 52페이지 여기 지금 요거 하잖아.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의 소고 형성 판결인데 등기 없이 취득하는데 언제? 판결 시에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됐어요? 네, 됩니다. 그럼 옆에다가 적어야지. 38페이지 참조. 형성 판결 몇 페이지 있다고? 38페이지 판결. 그러면 요 형성 판결 빼고는 나머지 판결은 전부 다 뭐라고요? 화해 조서 이런 거, 뭐 조서도, 조정 조서 이런 것도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됐어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책에 한번 볼게요. 자, 152페이지에 187조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자, 상소, 아까 봤던 겁니다.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데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 옆에 가서
의에도 두 번째 줄까지 줄 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쭉 내려가서 180조의 적용 범위 나옵니까? 상속은 언제 했습니까? 피상속인이 사망 시 997조 돼 있죠. 997조 피상속 사망 시 물권분도 생기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등기 없이도 내 앞으로 내려요. 그래서 이제 세금 받으면 재산세 때리라고 때린단 말이야. 6월 1일 날. 그럼 장로 앞으로 세금 날라옵니다. 알죠? 상속을 안 받아봐가 잘 몰라. 받아보시 마라. 알겠죠? 예. 그래서 누가 사망시라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자, 그 다음에 공용지수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수용계실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끝에 가면은 수용계시일에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찾았습니까? 그게 포인트. 넘기시면 판결입니다.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의미한다? 첫 번째 줄 끝에 형성 판결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인 판결, 이행 판결은 180조 제외된다고 돼 있죠, 그게. 그까지 돼.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조정조서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소유권을 다투는데 이제 누구 건지를 합의가 안 되면 조정하죠. 조정해가지고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걸로 하는 걸로 하자. 그래 오케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지금 사람께 되려면 이 조정조서를 가지고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알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성 판결은 세 번째 줄에 보면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딱 한 개만 보면 돼. 공유물 분할 판결 있어요. 그 판결만 형성 판결이다 이 말이야. 됐죠? 상속재산 분할 판결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니까 안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라는 거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경매입니다. 경매는 무슨 대금 완납시? 경락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입니다. 등기 없이 취득하고. 자, 기타의 법률 규정입니다. 기타의 법률 규정 돼 있는데 요런 것 등이 뭡니까? 이제 쭉 돼 있는데 이런 것 등이 기타 법률 규정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좀 정리해 볼까?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 봅시다. 자, 등기 여기 있는 내용이야.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많은 경우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각각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다 설명합니다. 첫 번째, 건물의 신축. 건물을 신축했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알겠죠? 근데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돼? 등기해서 처분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187조 했잖아. 두 번째. 네? 두 번째, 건물의 신축. 자, 이제 자, 봅시다. 법정지상권부터 봅시다. 법으로 정한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습법상 적어놔야 돼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하고,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 다섯 번째, 법정저당권 분묘기지권 여섯 번째, 법정갱신 전세권에서. 이건 외우기 너무 쉬워. 왜? 자, 봐봐. 법정 들어가면 뭐예요? 등기 없이 취득. 알겠죠? 됐죠? 관습법,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법정저당권 전부 다 뭐 필요 없이 등기 없이 취득이야. 이 법정지상권 할 때 다 설명합니다. 자, 분묘기지권도 뭡니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가지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수호봉사가 계속되면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알겠죠? 몇 년 지나면? 20년 이상 지나면 분묘기지권은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요거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취득입니다. 앞에 돼 있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다.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뭐야?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단 말이야. 여러분 땅에 분묘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누가 을이 몇 년 지나면 20년간 평온 공연할 수호봉사가 계속되면은 제사 지내고 하면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나중에 장사에 관한 법률 나오거든. 2001년도부터 2001년 9월 달부터 9월 9일인가 9월 1일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시효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저 계속 조미가 왔으면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 그게 또 작년에 중개사법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하여튼 이런 거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우려 하지 말고 지금 적어놓으시고 뒤에 다 합니다 이거. 자, 첫 번째. 자, 용의물권. 용의물권은 뭐뭐 있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맞아요. 요게 존속기간이 말되면 존속기간 만료 시 뭐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고요. 두 번째. 용의물권의 소멸시효.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자면 시효로서 소멸하거든요. 소멸 효력이 있다. 요것도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혼동 소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당권인데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 뭐냐면 돈을 빌려준 채권을 변제하면은 돈 변제 다 했어. 그럼 요거 소멸하죠.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뭡니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피담보서 변제를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원인 행위가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자, 무효되면은 뭐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합니다. 소유권 자동 복귀라. 그것도 요 다섯 가지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것들입니다.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요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런 것 등이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갔어. 자, 154페이지. 기타의 법률 규정 해가지고 건물의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라든지 그 쭉 돼 있죠. 요걸 복잡하게 해놨는데 요걸 분류를 했다고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거. 요거는 좀 이따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 요 내용들은 각각의 파트 가서 다 설명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밑에 가서 187조 예외 한번 보세요. 밑에 187조 예외. 점유취득시효 여기 보세요. 요겁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45조 법률 규정이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됩니다. 자, 한 개 더 하면 협의 분할할 때도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이게 집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 자, 부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 자체가 지금 여기서부터 배우는 내용이 내일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내일 공시법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자, 옆에 가서 등기의 종류인데 내용에 따른 분류 있죠. 기입 등기, 경전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매실 등기 있죠. 우리 시험은 안 나와. 민법은 등기법에는 나옵니다. 이게 그 뒤편을 보고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가면은 주등기, 1에 1, 2에 1, 3에 1 나오면은 부기등기 이렇게 돼요. 자, 넘어가고 되고 간단히 설명한다. 넘기시고 효력에 따른 분류가 있고 효력에 따른 분류는요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습니다. 예비 등기 대표적인 게 가등기입니다. 미리 하는 거. 알죠? 나도 배웠고요. 자, 등기 절차 나오는데 등기 신청하는데 우리 심사는 뭘 했습니까? 아까? 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형식적 심사주의 취하고 있다 돼 있어요. 157페이지 등기 신청에 따른 심사 세 번째 줄 형식적 심사주의 취하고 있다 돼 있죠? 돼 있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된다. 오케이? 아, 됐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요 내용 이제 그 이유는 언제 한다고? 내일 똑같이 한다고. 여기서 다시 시작이야. 186조부터 시작입니다. 내일. 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가서 이제 중간생이 했던 게 안 했잖아.
맞죠? 중간 생략 등기 있죠?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돼 있죠? 네? 자, 여기에 39페이지 펴면 나와요. 몇 페이지? 39페이지. 자, 요거 정리하고 오늘 마칩니다. 요거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케이? 네, 됐어. 여기는 내용 간단하니까 책이 엄청나게 뭐 3페이지 가까이 되지만은 이게 끝이야. 올해 나올 때 됐어. 올해 나올 때. 알죠? 32에 나오고 33에 지문 나오고 34에 안 나왔어요.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 뭔데? 이미 봐했어. 이미 몇 번 적어놨을 거야. 중간에 등기를 뭐 해서 생략하고 넘겼단 말이야. 갑에서 누구한테 넘어왔다고? 병으로 넘어왔다고. 중간에 등기를 하지 않고. 그럼 이 중간자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 세금 탈세 탈루하죠. 취득세 안 내고 양도세 안 내잖아. 그럼 얘를 처벌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법을 만들었잖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처벌하게 돼 있다고. 이거 무슨 규정이다? 단수 규정. 옆에다가 6페이지 참조. 앞에서 그거 다 했어 이거. 6페이지 참조. 자, 39페이지 폈죠 지금? 폈고 6페이지 잠깐 가봐. 복습하고 있어. 6페이지 한번 펴봐. 6페이지 폈어요? 목적의 적법 나옵니까? 적법. 적법은 강행복규 위반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강행복규는 뭐야? 선량한 풍수 사회지수와 관계가 있는 규정. 없는 규정은 뭡니까?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수 규정 나누죠. 맞아요? 단수 규정 보니까 중간 생략 등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하면 뭐 한다고요? 처분은 하지만 그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이게 매매 계약은 유효. 매매 계약은 유효다 이 말이에요. 자, 단지 뭐 한다고요? 처분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무슨 규정이란다? 단속 규정이란다. 단속 규정 옆에다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몇 페이지 참조? 39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네? 39페이지 참조 이러시고 다시 39페이지로 옵니다. 39페이지로 오셔서 중간 생략 등기 칠판 봅니다. 중간에 등기를 생략하고 이렇게 직접 넘겼다. 그러면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넘겨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뭐가 있을 때? 3자 간에 뭐가 있을 때? 합의가 있을 때. 시험에 나오는 게 3자 간의 통지만 있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있을 때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합의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 여기 있지? 매매가 유효고 매매가 유효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대위에서 등기를 갖다 놓고 가져간다. 그래서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무슨 행사해야 된다고요? 대위 행사해야 됩니다. 대위 행사. 자, 그러면 대위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겼다 하더라도 갑에서 병을 넘겼다 하더라도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매매가 전부다 뭐랬어요? 여기도 매매도 유효고 요 매매도 유효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뭐라고요? 유효고 얘만 줘주면 되잖아요. 얘만. 맞죠? 탈세 탈루한 놈만 주면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하면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요게 판소노트 27페이지 참조. 몇 페이지 참조? 27페이지 참조. 자, 27페이지 펴보세요. 27페이지 펴보시고. 폈어요? 거기도 5번이야. 여기도 5번이고. 5번 있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 절대적 무효. 별표 해놔야 되죠. 그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39페이지 참조 해주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하면 뭐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인상분을 미지급했다. 자, 옆에다가 밑에 좀 해야 돼요. 매매 대금을 미지급했다. 인상분이나 매매 대금 미지급하면은 인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알죠? 자, 매매 대금이나 인상분을 미지급하면 인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인상분이나 매매대금 미지급 하면 인도를 뭐 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무슨 생략등이다? 중과생략등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매매계약 유효니까 을이 갑에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매매계약이 뭐니까? 유효잖아.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 이전 등기 청구 소멸하지 않으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를 대위해 가지고 합의가 없으면 직접 등기할 수 없다 있잖아. 그럼 얘를 대위해가 등기를 갖다 놓고 가져갈 수 있다 있죠? 여기 있잖아. 합의가 없을 때는.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가 있고,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들이 뭐기 때문에 유효가 되기 때문에 얘가 얘를 대위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얘한테 청구할 수 있고 얘는 얘한테 청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대위해서 등기를 갖다 놓고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위해서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점유를 또 하기 때문에 수반하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어요. 점유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현재 정리하고 갑시다. 자, 중간 생략 등이 나옵니까? 나와요? 자, 149페이지 판례 보기 지금 갑니다. 149페이지야. 책에 149페이지 피시고. 자, 1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나옵니까? 자, 세 번째 줄.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는 얘기는 사법적 효력은 뭐예요? 유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줄 꾸면 돼. 갑에서 병으로 넘긴 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내용이고 3번 다만 토지거래 허가 의혹 찾았어. 토지거래 허가 의혹에서는 중간생략 등기하면 맨 끝에 뭐 나와야 돼? 무효로 한다. 토지거래 허가 의혹인데 중간생략 등기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무효로 한다. 별표 해놔야 돼. 별표 3개 넣으셔야 돼요. 거기서 가장 시험 많이 났던 거고. 자, 넘기면 등기 청구입니다. 1번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타이틀만 딱 해놓으면 돼. 청구 가능. 자, 기업번 갑니다. 박스에 기업번.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저기 돼 있네 저게.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하지 않는다고 여기 돼 있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별표 또. 기업 별표, 니은 별표, 인상분. 인상대금 미지급했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안 2번 갑니다. 이 판례 전부 다 읽으면 돌아버립니다. 판례 내용 다 볼 수가 없잖아. 핵심만 잡으면 되지. 자,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무슨 증거? 이때 4번이네 4번.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갑에서 병으로 직접 받을 수 있는데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매매 계약들이 전부 다 유효니까. 체크됐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옆에 페이지 가서 옆에 페이지 갑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네. 자, 됐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168페이지. 자, 168페이지에 1번 내용 있습니까? 1번 문제 있어요? 자, 이거 풀고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자, 1번. 옆에 거 풀어봐야 되겠네. 2번까지. 자, 1번. X 토지는 갑에서 을로 병으로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3자 간의 중간생략등기 문제네. 맞죠? 중간생략등기에 뭐가 있다고? 합의가 있네. 맞아요? 여기 핵심이 뭔데? 3자 간의 합의가 있네. 칠판 봐봐. 3자 간의 합의가 있네 가면 뭐 된다고? 그렇지. 이 문제 풀려면 그거야. 3자 간의 합의가 있네. 직접 받을 수 있다고. 문제 푸는 요령 알겠어? 자, 갑니다. 가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1번 오케이. 왜? 위에 문제에서 뭐였습니까? 3자 간에 합의가 있다 했으니까 직접 받을 수 있다. 오케이. 1번 맞아. 2번 지문은요. 저기 있네. 을이 매매가 유효니까 을이 갑에게 가지고 이전 등기 청구 소멸하지 않는다 했잖아. 2번 오케이. 3번. 자, 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맞습니까? 갑이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행사를 제한받지 않는다. 말이 어려운데 맞다 이 말이에요. 맞죠? 갑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한받지 않으니까 매매하고 그러니까 갑에 매매했지만 다시 얘가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 말은 잘 모르겠다. 그냥 세모해놓고 해도 돼. 자, 4번지만 볼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 맞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직접 받으면 돼, 안 돼? 중간생이 같은 게 가지고 직접 받으면 안 된다 했죠? 협력을 구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어떻습니까? 만약 중간생 같은 게 합의가 없다면 벽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서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합의가 없으면 직접 받을 수 없잖아. 뭐 해야 된다 그래도 반드시 대위해야 되죠. 대위. 맞죠? 청구권을 양도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무슨 단어 나와야 돼? 칠번 봐봐. 합의가 있으면 직접이라는 단어 나와야 되고 합의가 없으면 뭐야? 대위해야 돼. 대위. 알겠어요?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야.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어. 갑에서 병으로. 알겠죠? 이전 등기 통지는 안 돼. 3자 합의가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대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병이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서 다시 이렇게 넘길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없다.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5번. 됐습니까? 자, 옆에 가서 이제 2번 문제 풀고 갑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틀린 거. 자, 1번 어떻습니까? (1번)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어서 불법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소멸하지 않는다 했죠. 자,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등기는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질문은 어떻습니까? 틀린 거 알겠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친결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야? 형성 판결이라고 그거 했잖아. 맞죠? 그래서 2번 들었습니다. 이행이 아니고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질문은 내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초과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해지면 물권 변동적 효력은 언제입니까? 물권 변동은 언제입니까? 본등기 시에요. 자, 여기 볼게요. 이게 40페이지 보면 있어요. 내일 가등기 합니다. 가등기. 자, 물권 변동적 효력은 언제 생긴다고? 본등기 시. 자, 그러면 가등기 한 날짜가 5월 1일인데 본등기 한 날짜가 6월 1일이다. 물권 변동. 가등기는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거야.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때 세금 다 맞아요. 이거 물권 변동적 효력 언제입니까? 본등기 시다 이 말이야. 자, 맞고 4번 질문 어떻습니까?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일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에 대해서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직접 이전등기 청구하려면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 없으니까 직접 안 된단 말이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질문입니다. 강제 경매입니다. 경매. 이래서 관습부산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서 양도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이죠. 그런데 처분 시에는 양도가 처분이잖아. 양도 처분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해야 되지. 맞죠? 자, 우리가 아까 말했어요.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생기지만 맞아요. 이 기타에 뭐가 있어요?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부산 법정지상권 있잖아. 등기 없이도 취득하지만 양도 처분 시에는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다음 몇 번입니까? 그 2번 문제. 2번이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이렇게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형성 판결 말고 나머지 판결 나오면은 뭐 화해조 조정서 나오면 등기를 해야 된다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 취득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이게 나왔었어요.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 연결이야. 오늘부터 연결이야. 여기까지 딱 해보세요. 예, 내일은 물권법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연결입니다. 여기 기초에 가. 186조 7조 설명하면서 바로 등기부터 가거든. 알겠죠? 지저분 조금 남았죠?
지적 측량 남았어, 지적 측량. 그거 한 시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부터는 등기법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등기법 찾아줘야지. 등기법에 이 내용 그대로 다 가 있다니까, 다시. 공시법책, 공시법책. 아따, 마. 공시법이 반이 등기법이잖아. 부동산 등기법. 알겠죠? 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